커피의 역사 120년. 하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커피에 대해 잘 모릅니다. 여기에 한국 땅에 커피를 심는 남자가 있습니다. 커피박물관 박종만 관장. 이 시간 커피 한 잔에 감춰진 커피의 역사와 낭만을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박 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관장님하고 부르니까 관장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뭐 체육관장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 박 선생님은 커피 박물관 관장님 아니십니까? 네. 네. 어찌 보면은 많이 알려져 있겠지만 또 다른 사람은 좀 생소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커피 박물관이다 하니까 지금 여기 좀 서울에서 약간 벗어난 데 와 있는데 건물도 상당히 아름답고 어떻게 해서 이제 이런 박물관을 만드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우리 박물관은 사실은 생긴 지는 2년 반 남짓 됐습니다. 물론 레스토랑은 이제 13년이 됐고요. 1996년도에 레스토랑을 만들면서 언젠가는 박물관을 지어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96년도에 박물관을 개관하게 됐고요. 레스토랑은 이제 13년, 박물관은 이제 2년 반. 어쨌든 뭐 박물관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할 때는 커피에 대해서 대단히 말하자면 애정이 많고 그렇죠. 또 커피에 이제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문가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근데 오늘 입고 계시는 의상도 그냥 커피향 냄새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의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커피를 참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는데요. 박물관 이제 말씀하시니까 커피를 지금이야 인터넷이 발달돼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젊은 우리 후배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처음 시작할 당시 1989년 이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을 때죠. 주로 이제 책을 통해서 일본의 잡지나 일본 책들 또 뭐 미국의 책들 커피 관련 책들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책을 보면서 밤을 새우고 공부를 하면서 자꾸 호기심이 들죠. 과연 커피가 재배되는 곳이 굉장히 환경이 좋고 아주 토양이 아주 좋은 곳이라는데 과연 그런 곳은 어떤 곳일까라는 그런 궁금증도 생기고 또 100년 된, 200년 된 커피집들이 많다는데 과연 그런 집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그런 호기심, 궁금증이 생기게 됐죠. 그러면서 여행을 하게 됐죠, 자연스럽게. 물론 뭐 지금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때도 여유는 없었지만 조금씩이라도 주머니에 돈이 모이면 여행을 떠났죠. 그러면서 문화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또 그네들이 자랑하는 그런 선조들에 대한 기억들, 기록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하면은 교과서에서나 뭐 역사를 들추기고 했는데 막상 그런 오래된 곳들을 가보면 그네들은 그게 생활화되어 있다는 걸 느끼게 됐죠. 뭐 내가 쓰는 책상이 우리 3대조 할아버지가 쓰시던 책상, 뭐 내가 쓰는 침대가 뭐 몇 대조 할머니가 쓰시던 뭐 침대. 굉장히 감명 깊게 그런 것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옛 것들에 대한 그런 그리움, 또 옛 것들을 또 모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됐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사실은 지금의 박물관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커피가 들어온 지가 어찌 보면은 100년이 넘었다고 그러죠. 한 120년 됐군요. 정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커피를 좋아하시죠. 예, 그런데 옛날에 그러니까 커피가 들어와서 다방 시절이 있었죠. 그때하고 요즘하고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이제 커피에 대한 부분. 사실 다방을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참 자연스럽게 갖게 됐습니다만은 박물관을 열기 전까지는 쭉
그 외국에 있는 그 커피 관련 유물들, 문화들, 역사들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오고 모으고 했는데 막상 박물관을 열고 보니까 너무나 부끄럽게도 우리나라 커피 관련 유물은 단 한 점도 제가 준비를 못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박물관을 여는 순간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참 바보 같은 길 걸어왔다는 후회도 들고요. 그러면서 그 우리나라 커피 역사,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금년 초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다방들을 돌아다니게 됐습니다. 아, 그러고 있습니까? 금년 초부터 지난 10월 말까지 해서 약 2천여 개의 다방들을 돌아보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다방이 많이 있군요. 많이 있습니다. 네. 다방은 이렇게 봅니다. 1920년대에 처음 우리나라의 다방이 일제강점기에 알려지고 또 전쟁을 겪으면서 다방의 모습들이 변하게 되죠. 결국 우리나라의 다방이 그 아주 부음을 이루게 되고 한 것은 사실은 이제 전쟁 후부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쟁 후에 부산 피난 시절서부터 또 돌아와서 서울에서 예전에는 그 우리 선배 문인들, 화가들, 예술인들이 뭐 늘 드나들던 그런 곳이죠. 지금은 많이 분화돼서 사실은 조금 퇴색된 그 맛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예전의 아름다운 그런 우리 다방의 모습들이 사실은 지금은 흔적조차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이번에 그 다방을 돌아다니면서 느끼고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지금 대학로에 가면은 항림다방이라고 아주 예전서부터 1956년에 만들어진 다방이 아직도 있습니다. 물론 그 모습은 예전의 그 모습은 아닙니다. 많이 변했죠. 내부도 변하고 또 지역마다 오래된 다방들이 있습니다. 가장 지금 조사한 것으로 오래된 것은 1955년 그 기록이 남아있지들 않아서 좀 연대가 부정확하긴 합니다. 53년에서 55년 사이에 문을 연 전주에 있는 삼양다방 또 1955년도에 문을 연 진해에 있는 진해에 있는 흑백다방. 이 흑백다방은 그 화가신 서양 화가이신 그 고 유택열 화백께서 만든 다방인데요. 우리나라 그 해군들의 아주 어떤 고향 같은 그런 곳입니다. 해군사관학교 바로 인근에 있고 그 다방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일하게 예전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다방인데 안타깝게도 2년 전에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영업이 되질 않아서. 참 그런 점들은 특히 뭐 유럽적이죠. 유럽의 오래된 그 다방들, 커피점들이 있는 것과는 대비되는 그런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죠. 좀 더 들어가 보면 그 박관장님이 커피를 왜 이 커피에 대해서 이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이 커피 뭐 이렇게 직장에 뭐 다니시다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예, 참 우연합니다. 저는 뭐 아주 뭐 갑작스럽게 뭐 이렇게 뭐 한 것은 아니고요. 저도 처음에는 뭐 국장님과 같이 뭐 자판기 커피 마시고 뭐 다방에서 친구들 마시는 그런 정도였는데 우연한 기회에 일본의 그 디자인 회사를 경영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래 원래 디자인 전공하셨습니까? 전공은 국문학입니다만은 네. 디자인 회사를 작은 디자인 회사를 경영하다가 디자인 관계 그 박람회가 있어서 일본을 방문했다가 작은 50년이 넘은 커피 공장을 한번 방문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모습이. 그 낡은 그 나무문 이걸 탁 여는 순간에 저한테는 별천지가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졌어요. 커피 공장을 네, 보면서. 공장에. 네. 문을 여니까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며 뭐 움직이는 모습들, 땀 흘리는 모습들, 뭐 커피가 볶아질 때 뭐 그 연기가 팔 나죠. 소리는 또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그 마치 오케스트라 같은 연주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볶아지는 소리가. 네.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모습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저는 뭐 굉장한 쇼크였습니다. 그것이. 아, 커피가 이런 세계가 있네. 커피가 이렇게 만들어지네.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돌아와서 커피를 본격적으로 좀, 그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연구라기보다는 어쨌든 인연을 좀 맺어봐야 되겠다. 되겠다. 그러면서 물론 조금 시간이 흐르긴 했습니다만 커피점을 한국에 열게 됐습니다. 물론 그 작은 커피 공장의 도움을 받고 그곳에서 또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한국에다가 커피점을 열게 됐죠. 그러면 어떤 시내에다 열으셨습니까? 네네네. 홍대 앞에다가. 홍대 앞에. 그럼 홍대 앞에 어쨌든 커피점 뭐 몇 년도였습니까? 89년도입니다. 그럼 그 당시 뭐 많이 잘 됐을 텐데요? 아니요, 그때는. 그때도 볶음 커피 같은 거 하셨습니까? 네네. 네. 아니요, 그때는 뭐, 그 로스팅은 생각지도 못했고요. 그저 추출하는 것만 배워서 올 때니까요. 그때 커피숍들, 지금 소위 말하는 커피숍들 지하에 있는 다방들, 이런 것들이 막 성행할 때입니다. 그때만 해도. DJ들이 있을 때고. 그런데 어디 1층에 조그맣게 마치 처음에 공사를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오가면서 미용실 같다라고 그런 표현도 했는데 다들 참 커피숍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좀 의아했었죠. 마침 다행히 그 커피점이 참 잘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잘 되면서 주위에 계신 분들이 나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한 것이 한 70여 개 체인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됐었어요. 그렇게 해보셨군요. 네네. 그러면 지금 그 정도 되시면 한 700개는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입니다. 근데 역시 이제 제가 많이 부족했죠. 그런 커피가 막상 좋아서 하고 또 내가 하던 디자인 일에 관련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저 앞만 보고 이렇게 달렸는데 경영에는 제가 전혀 수완을 발휘를 하지는 못했죠. 능력이 없었고요. 늦게 물론 그래서 이제 경영학 공부를 따로 하긴 했습니다만 이미 그때는 그때는 이미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을 때고 지금 많이 아쉬움 또 많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또 지금도 간혹 프랜차이즈를 해보자라는 제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은 정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그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왈츠 앤 닥터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Jean, the roses are red and all the leaves have gone green and the clouds are so low you can touch them and so come out to the meadow, Jean. 그전에는 이제 흔히 말하면 커피 영업점을 하면은 경영 잘하고 이러면 되는데 요즘은 직접 이제 많이 좀 커피 문화가 달라졌죠. 예. 예. 그건 이제 저는 분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변화이기도 하지만 조금씩 모습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전에는 인삼 찻집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다방에서